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컨쇼 컨설턴트면서도 컨쇼 마트 대표 서영진입니다. 저희가 오늘 공지 글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컨쇼랑 컨쇼 마트가 분리되어서 좀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인천 쪽의 사무실에서 워낙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라이브도 지금 인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저희 조교들도 이제 서울 사무실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힘듦이 좀 있어 갖고 네, 저희 이제 작업실에서 좀 작업을 중점적으로 하고자, 그리고 컨쇼 마트는 유사도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사업자가 또 이렇게 네, 따로 돼 있어서 컨쇼랑 컨쇼 마트가 12월 1일자로 좀 분리가 됐다. 그런데 어차피 제가 컨쇼 직원인 건 아시죠? 네. 제가 이제 컨쇼 직원이다 보니까 컨쇼 이런 방송 같은 것들 이렇게 공동으로 하거나 뭐 설명회 같은 거 할 때는 제가 참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작업실로 전화를 주셔야지 네, 직통으로 저희 조교랑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정시 가나다군 라인 2부 2021학년 중상위권 대학교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다군 보이십니까? 지금부터 요거 좀 복잡한데 좀 잘 보시면은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또 단순하거든요. 어차피 대학 라인의 구성이 연결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가나다군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도록 하고요. 이게 화면을 좀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솔직히 제 얼굴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깐 네, 방송의 채널을 네, 바꿔서 화면만 좀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가나다군이 있는데 가군에 일단 중앙대부터 건대까지 오늘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중앙대학교는 가군에 뭐가 있냐면 인문사회에 과가 있고요. 나군에는 사범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자연계랑 공대랑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계나 공대 같은 경우가 있고요. 다군이 대박인데 이 다군이 이제 ICT 쪽 스마트 라인이랑 경영경제 쪽인데, 이 다군은 누가 내려온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냐면 성균관이나 서강대, 한양대 아이들이 내려와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연대고대 애들도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군에 있는 이 중앙대학교 ICT나 경영경제를 가지고 뭔가를 시작점을 잡고 시작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여기를 도전권으로 잡고 가려고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솔직히 ICT나 경영경제 같이 중앙대학교를 다군을 어떤 도전권으로 잡고 간다는 건 되게 바보짓입니다. 그 이유가 성균관이나 서강대나 한양대, 연대고대 아이들이 다 받쳐서 내려오는 곳이다 보니까 점수대가 생각보다 되게 높게 형성이 되고, 추합이 아무리 많이 돈다 하더라도 그 추합에 대한 점수에 대한 분포대가 생각보다 되게 얇게 형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이냐면 좀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요 안에 아이들의 점수대가 정말 옹기종기 소수점까지 해서 모이고, 이 많은 데이터가 추합이 일어나면서 빠진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네, 점수대를 막 흔들면서 빠지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중앙대학교 다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점수대를 높이 잡고 가고 변수에 대한 발생이나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다군 같은 경우는 중앙대학교 입학처에 전화를 하셔도 정확한 데이터를 말을 못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군을 가지고 뭔가를 시작점을 가지고 내려온다라는 부분은 잘못된 생각이세요. 여기는 시작점이 아니고요. 성균관, 서강대, 한양대, 그리고 연세대, 고려대학교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마지노선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작점보다는 상위권 아이들이 어떻게 좀 다군을 활용하기 위해서 받쳐가는 모습이다 라고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앙대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갈게요. 중앙대랑 경희대학교는 솔직히 대학교 레벨을 따지면 중앙대가 더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중앙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경희대 라인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대 가군에 인문사회가 있는데 경희대학교 인문 서울캠 안에 있는 학과들이 다 가군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 가군에 있는 인문사회를 집어넣는 학생이 경희대학교에다가 바친다라는 건 힘들어요.
자, 두 번째, 나군의 자연과학대학교랑 공대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죠? 중앙대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앙대는 자연과학대학교랑 공대가 그렇게 많이 포진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중앙대 아이들의 자연공대가 경희대로 내려가는 자연학과로 내려갈 수는 있는데 요 서울캠으로 내려가는 게 있긴 한데 서울캠이 생각보다 그렇게 과가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공대나 이런 쪽은 다 국제캠 쪽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중앙대 집어넣는 아이가 국제캠까지 잘 모르겠어요. 걷다가 군이 똑같다 보니까 내려오지 않아요. 자, 다군에 있는 경영정지의 아이들이 경희대학교 가군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대학교 다군은 솔직히 어떠한 도전권을 형성해가지고 상향을 지른다는 건 솔직히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산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앙대학교 다군은 시작점이 아닌, 그러니까 어떠한 이 시작을 하는 점이 아닌 성균관, 성황대, 한양대, 연대, 고대 아이들의 마지노선 받쳐 내려가는 이런 싸움이 붙은 곳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점으로서는 패스. 그러면 다군에서 경희대로 내려오는 것도 없네요. 이 얘기는 중앙대에 지원하는 아이가 경희대 라인을 지원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경희대부터 시작점이 일어날 수 있고 중앙대부터 시작점이 일어난다는 건데, 자, 그러면 중앙대학교랑 경희대 가군에 있는 아이가 나군으로 갈 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중앙대 인문사회 아이가 나군에 있는 한국외대 사회과학이나 어문 라인으로 갈 수 있겠죠. 아시다시피 외대는 자연계 아이들이 용인에 있는 글캠에 있는데 이 글캠 같은 경우는 솔직히 수준이 조금 낮다 보니까 이 중상위권 대학 안에 좀 들어가긴 힘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 인문사회 아이들이 나군에 외대 라인을 타고 내려올 거예요. 약간의 점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경희대 인문 서울캠에 있는 아이들이 당연히 또한 외대 나군을 타고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중앙대랑 경희대 가군 아이가 나군의 외대 라인을 탔다라는 건 얘네들이 가야 될 다군은 당연히 건국대학교입니다. 그런데 건국대학교가 생각보다 다군의 학과가 포진이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경쟁률 미친듯이 올라간다는 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를 형성하는 대학교, 외대에서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홍익대학교 다군 라인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홍익대학교 다군이 점수대가 좀 형성이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파란 라인 중앙대, 경희대, 외대를 거쳐 홍대나 건대로 라인이 형성되는 게 나타나는 게 첫 번째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라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희대 이 가군에 있던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나군의 서울시립대 자유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모든 학과가 대부분 다 가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행정과 자유전공만 나군으로 포진이 돼요. 그래서 서울 캠에 있는 아이들,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나군에서 시립대까지 내려오는데 시립대가 그러면 외대보다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솔직히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약간 데이터를 계산해보면 나군이 가군보다는 확실히 점수대가 좀 낮게 형성되는 건 있어요. 자, 또 하나 외대 가군 아이도 시립대 나군의 지원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어디로 가냐? 다군은 당연히 건국대학교나 홍대 쪽으로 받쳐서 갈 겁니다. 이렇게 몰려들어오는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건국대학교 다군과 홍익대학교 다군 같은 경우는 엄청난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엄청난 충원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충원이 높다 하더라도 점수대가 많이 흔들리면서 빠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생각보다 있어서 다군에다가 안정권이라는 거를 형성하고 지원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는 겁니다. 자, 또 어떤 라인이 있냐면요. 자, 요번에는
외대 나군의 사회과학 어문 계열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회과학 어문 계열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서울 시립대 가군으로 가겠죠. 네, 그런데 공대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면요. 이 공대가 없잖아요. 지금 외대는 아까 공대가 자연 글캠으로 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얘네 어디로 갈까요? 얘네 중앙대학교 요 나군에 있는 자연공대 아이들 있잖아요. 자연과학대학교나 공대 아이들, 얘네가 내려갈 곳이 경희대학교 국제캠은 같은 분이기 때문에 못 내려갈 거고, 가군 라인에 보면 경희대나 외대는 다 인문 라인으로 깔리다 보니까 내려가는 곳이 어디예요? 서울 시립대인 겁니다. 그래서 서울 시립대는 가군 이과 아이들, 자연계 아이들 있잖아요. 서울 시립대 가군 자연계는 생각보다 점수대가 되게 높아요. 합격선을 100분위로 따져봤을 때는 문과 애들보다도 자연계 애들이 더 높게 형성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요 라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립대 가군의 자연계 아이들은 중앙대학교 아이들이 받쳐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원하실 때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 계산기 잘 두들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립대로 이렇게 모인 문과 이과 아이들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또 건대 다군으로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건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높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자, 또 있습니다. 또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서울시립대 그러면 가군 아이들이 시작해서 내려가야 되는데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서울시립대를 시작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시작점을 가지고 시작하는 애들이에요. 요렇게 시작하는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경희대학교 어문이나 아니면, 자연 국제캠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립대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희대학교 나군에 있는 어문 라인과 자연의 국제 라인 쪽으로 대학교를 바치고 가고, 얘들의 다군은 당연히 홍대 라인으로 형성이 될 거고요. 또 하나, 한국외대 경영, 그리고 이게 국통이 뭐예요? 국제통상학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문 라인이 깔려 있는데, 외대 같은 경우는 어문 라인이 가군과 나군으로 잘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대 같은 경우 시작점을 가져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는 외대부터 시작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아이들도 경희대학교 나군에 있는 어떤 어문이나 자연 이쪽으로 바치고 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는 홍익대학교 다군으로 받쳐져서 갈 건데, 솔직히 홍익대학교를 받쳐서 간다라는 생각보다는요, 여기가 1순위가 되는 거고 여기가 2순위가 되는 거고 여기가 안정권을 형성하는 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라인을 형성할 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외대나 시립대 가군을 타는 아이들이 나군의 어떠한 이런 경희대학교를 바치고 홍대 쪽으로 좀 형성하는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고, 외대나 시립대를 도정권으로 형성하고 홍대를 적정선으로 한 다음에 경희대 나군을 안정권으로 형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시립대를 집어넣은 아이가 나군에 있는 외대 사회과학과 어문계열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죠? 꼭 한쪽 방향으로만 볼 필요가 없고 이렇게 쌍방향으로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시립대에서 이제 조금 안정권으로 낮춰서 가는 아이들 중에 하나의 또 라인이 어디냐면 바로 건국대학교입니다. 그죠? 건국대학교 나군을 형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군을 형성한 아이들은 당연히 홍익대학교 다군 쪽으로 또 쏠려 들어갈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시립대에서 시작점을 가져가는 아이들이 나군 같은 경우는 건국대학교를 받쳐놓고 다군의 홍대를 형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보니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건국대학교 가군과 나군이 있을 때 나군 라인이 점수대가 더 높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라인이 형성돼서 내려올 때 가군 라인에서 내려올 만한 경희대나 외대나 시립대나 이렇게 가군에서 내려올 만한 라인이 건대를 거쳐가는 게 되게 좋은 라인이 또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군이 문과 같은 경우는 가군보다 좀 성적대가 높게 형성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홍익대학교 다군이나 건대 다군, 중앙대 다군 이렇게 다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안정권을 형성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잘 보고 가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자,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 이 가군 라인이 있잖아요. 그죠? 이 가군 라인 같은 경우는 이 시립대에서 내려오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이쪽에서도 이렇게 내려오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솔직히 외대에서 시립대를 거치지 않고 건대로 내려오는 케이스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립대가 있는데 굳이 건대 케이스까지 내려올까? 라고 생각하는데 좀 다군에서 안정권을 형성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건국대에서 안정권을 형성했을 때는 외대의 나군 아이가 건국대학교 가군 라인을 타는 것도 그렇게 미친듯이 나쁜 방법은 아니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대신 좀 안정권을 건대에다 걸어놨다라는 건 이 외대 아이의 라인은 경희대 라인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대가 어떠한 도전권이 될 거고 요 가운데에 다군을 홍대로 잡고 가군을 건국대학교로 잡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서 요 라인에서 요 라인으로 갔다가 요 라인으로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어 보인다 라고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위권대학교 상중하 라인을 제가 이제 짜 드린 겁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래서 요 라인을 잘 구성을 해서 하시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가나다군을 집어넣고 이 가나다군 라인을 가지고 형성을 한 다음에 대학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산기를 좀 두들겨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아이 점수를 가지고 계산기를 두들겨서 대학 라인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갖고 아이들이 어디에 점수대를 형성하면서 오는지도 좀 본 다음에 대학군, 가나다군의 상중하 라인을 짜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중위권대학교의 중앙대부터 건대 요 라인이 또 어떻게 형성되는지 자 그러면 이제 건국대학교 아이들이 또 동국대학교나 홍대나 아니면 숭실대학교, 국민대학교를 또 어떻게 타고 내려가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 하실 건데 생각보다 건대 라인 아이들이 진짜 많이 타고 내려가는 부분들이 다 동국대학교를 타고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동국대학교랑 건국대학교 라인 이 부분에 대한 부분과 또 그렇게 타고 내려가는데 이제 동국대보다 좀 더 안정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건대에서 시작하는 아이들이 숭실대 라인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동국대나 숭실대 라인이 또 국민대를 어떻게 갈 건지 요 라인도 또 이제 구성하는 게 딱 그 라인까지가 좀 형성이 되지 나머지 라인들은 솔직히 성적대를 가지고 형성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대부터 건국대까지 어떤 식으로 라인이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중위권 대학교, 중상위권에 있는 이 대학교의 가나다군 상중하 라인을 짜기 위한 대학교 라인에 대한 방송은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지금부터 1대1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